3월 24일 조선해운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조선해운 관련된 여러 외신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장 보고 계시는 트레이드윈지만 하더라도 3달에 361달러, 그러니까 46만원입니다. 그런데 멤버십은 한 달에 3만원이니까 이러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윈지에 더해서 블룸버그나 다른 외신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로 탱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해운 시장이 조선사 발주로 이어지는 만큼 조선사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시장 동향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이 차트는 오션 플랫폼에서 가져온 차트로서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고공 행진하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석탄의 물동량입니다. 보통 사실 이 시기에는 계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 2년 사이에 성수기 시즌의 수치를 그냥 넘어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 드라이벌크 시장을 보면 철광석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주된 반등의 사유는 바로 석탄입니다. 올해 벌크선 시장을 보면 철광석은 내년부터는 의미 있는 회복이 될 거고 석탄과 곡물 시장이 크게 반등하면서 중소형 벌크선이 회복되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철강 시장이 회복될 거라는 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를 보면 석탄이나 곡물을 싣고 다니는 여기 수프라막스, 그러니까 초록색 그래프가 크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한 파란색인 여기 케이프 사이즈는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가 늘어나지 않고 있죠. 따라서 벌크선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철광석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단정 내리기보다도 올해는 석탄과 곡물 위주로 회복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광석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벌크선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유한 선종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어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전략 비축유, 그러니까 SPR 재매입을 올해에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부터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유가라는 게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환율과 유가는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재매입을 할 거라는 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를 좀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SPR 재매입이 이루어지면 이건 무조건 탱커로 실어 날라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해상 원유 물동량 증가에 따른 이 탱커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 이게 결국 운임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그 컨테이너선 시장 초호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발주 사이클이 나온 것처럼 어쩌면 그 다음은 탱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는 탱커 발주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커 발주가 나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조선사든 해운사든 조선해운업을 두고 말할 때 슈퍼 사이클이 총 2번 정도 있었다고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자처하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코로나 기간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물론 현재도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2010년 중반에도 슈퍼사이클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임팩트 측면에서 보면 2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사이클 모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철저하게 수요 주도의 사이클이었습니다. 배가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라 배가 필요해서 생긴 사이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사이클이 오게 된다면 이번 사이클은 특이하게도 공급 주도의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갑자기 탱커 발주가 많이 나오려면 어떤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될까요? 일단 2년 전에 컨테이너선 대량 발주가 나온 시점을 생각해보면 HMM 같은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돈을 못 벌다가 거의 2년 동안 10년치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탱커 시장 역시 이 정도 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려면 컨테이너선 시장처럼 탱커도 장기 용선 계약이 적극적으로 체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몇 년 뒤에도 현재와 같은 운임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고 몇 년이 지나더라도 최소 이 정도 운임이 유지되거나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할 때 이런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최근 탱커 시장을 보면 3년 이상 정기 용선 계약이 그렇게까지 많이 체결되고 있지는 않은데 즉 3년 뒤에로 이 정도로 운임이 강세를 뛸 거라고 예상하는 선사들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최근 그 스콜피오 탱커스를 비롯해서 일부 탱커 선사들이 스팟 운임에서 장기 용선으로 계약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언급하듯이 스콜피오 탱커스의 경우 113척의 탱커 중에 한 15척 정도를 이제 3년에서 5년 용선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말은 3년 뒤에도 현재와 같은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슬 장기적으로 낙관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몇 년이 지나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번 돈은 결국 이제 탱커 선사들이 발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가용 선박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제 운임이 견고하면 이제 컨테이너선처럼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조선사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탱커 발주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좀 뉴스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